네, 안녕하십니까. 하나투자증권 리서치센터장 박영훈입니다. 오늘 드릴 말씀은 AI 관련된 이야기인데요. 아니 뭐 에너지 얘기하는 사람이 뭐 뚱딴지 같이 AI 쪽 얘기를 하느냐라는 의문을 가질 수 있겠지만 제가 AI에 대해서 뭘 알겠습니까? 제가 아는 거는 이 AI 즉 데이터 센터, AI를 위한 데이터 센터가 늘어나면서 반드시 또 발생되는 이슈가 있습니다. 뭐냐면 이 에너지 소비량 있죠. 이 에너지 소비량이 지금 어느 정도나 발생이 되고 있고 앞으로 얼마 정도가 늘어날 것이며 이 부분이 전 세계적인 에너지 예를 들어서 천연가스면 천연가스 가격이 이제 어느 정도 영향을 줄 수 있을까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리고자 합니다. 일반적으로 데이터 센터 같은 경우는 전력을 예를 들어서 100을 쓴다라고 하면요. 통상적으로는 40 정도는 연산, 사용이 된다고 하고요. 40 정도는 이제 쿨링, 그러니까 냉각 쪽에 사용이 된다고 하고 나머지 20%는 전반적인 설비 운영 쪽에 사용이 된다라고 합니다. 이게 이제 통상적인 이야기고요. 각 데이터 센터들마다 어느 정도의 스펙이 있는지는 확인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 정도가 이제 저널에서 나오고 있는 이야기들인 거죠. 열 관리는 특히 IT 쪽에서도 마찬가지지만은 일반적인 발전이나 또는 자동차 쪽에서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자동차에 가솔린을 넣고 구동을 한다고 했을 때 이 가솔린이 실제 구동에 사용되는 거는 한 30%, 한 25, 30%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럼 나머지는 다 어디로 가? 나머지 한 70% 정도의 열은 어디로 가? 에너지는 다 이제 그 뜨거운 열로 발산이 되는 거죠. 그거는 이제 우리가 자동차를 주행하고 주차장에 세웠을 때 본넷 만져보면은 뜨끈뜨끈 하지 않습니까? 바로 이 열로 다 전환이 되는 거죠, 대부분이. 그러니까 이건 회수 불가능합니다. 이거를 연력학 제2법칙에서는 엔트로피가 꾸준히 증가하는 현상, 무질서도 증가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고 자동차까지 가지 않더라도 우리 핸드폰 오래 사용하다 보면 어떻습니까? 뒷면이 뜨끈뜨끈해지지 않습니까? 이것도 너무 뜨거워지면은 속도가 떨어지게 되는 현상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 잘 관리를 해 주셔야 되는 부분도 당연히 있죠. 컴퓨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노트북을 쓸 때 펜이 계속 돌아가는 것도 결국 열 관리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쪽에 신경을 많이 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데이터 센터가 늘어난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결국에는 연산이 계속적으로 증가할 수밖에 없고 그에 비례해서 열을 계속 차갑게 식혀줘야 되는 거죠. 그런 그 차갑게 식혀주는 것도 다 에너지가 투입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뭐 물을 사용하기도 하고 아니면 에어컨을 사용하기도 하고 뭐 심지어는 북극 쪽에다가 이 데이터 센터를 짓겠다 또는 바닷물 속에다가 데이터 센터를 집어넣겠다 이런 다양한 얘기들이 나오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어떤 식으로든 에너지 비용을 줄이려고 하는 노력인데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타나는 현상들은 어쨌거나 계속해서 열은 발산될 수밖에 없고 이것은 그게 북극에 있든 또는 바닥에 있든 나오는 열의 양은 대충 비슷할 것이다 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데이터 센터가 계속 늘어나고 있지요. 23년 기준으로요. 미국 데이터 센터에 필요한 전력량 메가와트 시 이렇게 말씀드리지 않고 그냥 메가와트 시간당 필요한 전력량 캐파 정도를 말씀드릴게요. 미국의 전력량 캐파는 대략 7기가와트 정도 됩니다. 영국을 포함한 EU의 그 전력량 규모는 한 4기가와트 정도 되고요. 그리고 중국 세 번째가 전 세계적으로 데이터 센터의 크기가 세 번째로 큰 나라가 중국인데 중국 같은 경우가 한 2.9기가와트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중국하고 유럽 전체를 다 합치면은 대략 현재 미국 수준의 규모가 나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본 같은 경우가 한 1.1기가와트 정도 되고요. 우리나라가 한 330메가와트, 그러니까 0.33기가와트 정도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것도 근데 국가별로 이렇게 한번 찢어보니까 미국이 어쨌거나 가장 압도적으로 크다라고 하는 거고요. 근데 이제 미국에서도 지역별로 이 큰 차이가 존재합니다. 미국에서 가장 많은 데이터 센터가 있는 지역이 어디냐라고 하면
워싱턴 DC 왼쪽 편에 있는 노던 버지니아라고 하는 곳인데요. 이게 버지니아주에 속해 있습니다. 여기가 미국 데이터 센터의 센터라고 표현이 되고 있는 곳인데요. 대략 300개 이상의 데이터 센터가 이 노던 버지니아에 존재를 하고 있고요. 이 노던 버지니아의 필요 전력 캐파는 3.44 기가와트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미국 전체 데이터 센터가 필요로 하는 전력량의 대략 절반 수준이고요. 이 규모는 미국에서 2위부터 6위까지 데이터 센터가 존재하는 도시의 합산 캐파 3.39 기가와트보다 더 크지요. 엄청난 규모입니다. 어떻게 보면 세계에서 가장 큰 곳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규모는 싱가포르, 도쿄, 런던, 독일의 합산 캐파 3.4 기가와트보다도 노던 버지니아 한쪽에서 차지하는 규모가 더 큽니다. 압도적인 규모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런데 이 노던 버지니아의 데이터 센터에 전력을 공급해주는 회사가 있습니다. 도미니언 에너지라고 하는 회사인데요. 23년도 도미니언 에너지가 이 노던 버지니아가 속한 버지니아 전체에 공급한 전력량은 90테라와트시였어요. 이 중에 36%는 가스 발전을 통해서 공급을 했고요. 29%는 원자력 발전을 통해서 공급을 했고, 그리고 나머지 25%는 외부 구매를 통해서 이쪽에다가 공급을 해줬습니다. 석탄 발전과 신재생 발전을 통한 공급량은 5% 정도 수준이죠. 그러니까 대부분이 가스, 천연가스 발전 그리고 원전을 통해서 공급이 되어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동률로 보면요, 23년 기준이죠. 이 버지니아주에 있는 도미니언 에너지가 가지고 있는 발전소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는 원자력 발전 가장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생산 기준, 그러니까 향후에 뭐 처리 비용을 제외한 생산 기준 단가로 보면 가장 저렴하기 때문에 원전의 가동률이 한 89% 정도 나오고요. 가스 발전이 한 45%, 그리고 석탄 발전이 19% 수준입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의문이 들어야 되는 부분은 그거죠. 자, 그러면 데이터 센터의 규모가 앞으로 더 늘어날 거야 라고들 다들 얘기하는데, 그러면 여기에 필요한 게 뭐야 라고 하게 되면 원전을 더 짓는데도 상당히 오랜 기간이 걸리죠. 5, 6년 이상이 걸릴 거고, 그렇다고 한다면 현재 있는 발전 규모 설비 중에서 가동률을 높일 수 있는 게 뭐야? 가스 발전밖에 없는 거죠. 가스 발전에 대한 수요는 그래서 계속 늘어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최근에 도미니언 에너지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2032년부터 앞으로 한 8년 후부터는 이 노던 버지니아 쪽에 있는 데이터 센터에 계약한 물량보다 수요가 더 많아지면서 2040년까지는 현재 계약 물량의 한 2배 정도의 전력량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최근에 언급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그 규모는 커질 것이기 때문에 현재 전력 계약 물량이 한 7.8 기가와트 정도 되는데요. 이게 한 2040년까지 현재 늘어나는 캐파, 그러니까 데이터 센터의 캐파 규모를 감안하게 되면 7.8 기가와트에서 한 16 기가와트 정도, 2배 이상 커질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바론이라고 하는 리서치하우스에서 나온 자료를 보게 되면요, 미국 데이터 센터가 필요로 하는 전력 소비량이 22년도에 126테라와트시에서 2030년 정도 가게 되면은 한 362테라와트시 정도로 이제 늘어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근데 이 테라와트시라고 말씀드리니까 잘 감이 없으실 텐데, 이 부분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 노던 버지니아의 대부분의 전력을 공급해주는 도미니언 에너지의 발전 설비 가동률을 보면 원전이 89%라고 말씀드렸고, 그리고 가스가 45%라고 말씀드렸어요. 석탄 이거는 계속 줄어들 거니까 일단 논외로 보고요. 그리고 신재생 발전 같은 경우도 지속성 측면에서는 크게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가스 발전이 메인으로 성장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라는 추론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자, 그렇게 되면 이 바론 리서치하우스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미국의 데이터 센터 전력 소비량이 22년 126테라와트시에서 2030년 363테라와트시로 늘어날 경우, 실제 이것이 현실화될 경우 이 필요한 전력량을 대부분
가스 발전을 통해서 조달한다라고 하게 되면은 향후에 일간 필요한 가스량은 22 BCF 정도가 필요하다라고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현재 미국 발전 효율 기준으로 계산해 보면 데일리 기준으로 이 정도 필요하다는 얘기인데요. 이거를 LNG 기준 톤으로 환산해 보면은 대략 하루에 46만 톤 정도가 필요하다라는 얘기죠. 이걸 연간으로 환산해 보면은 연간 1억 7천만 톤 정도가 미국에서 데이터 센터에 신규로 필요할 것이다 라는 얘기죠. 23년도에 전 세계 LNG 물동량이 대략 4억 톤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미국에서 현재 예상 가능한 수준의 데이터 센터에 필요한 전력을 가스 발전으로 공급할 경우 추가적으로 1억 7천만 톤 정도의 가스가 더 필요할 것이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자, 23년도 기준으로 미국은 하루에 103.8 BCF의 가스를 생산을 했고요. 그중에 21 BCF, 그러니까 톤으로 환산하면은 대략 하루에 44만 톤, 연간으로는 1억 5,800만 톤 정도의 가스를 수출을 했습니다. 이거는 이제 PNG, LNG 다 포함해서 약간 더 많아지는 거죠. 자, 그러면 미국이 앞으로 데이터 센터에 필요한 게 22 BCF, 2030년까지, 그리고 작년 기준으로 수출한 게 21 BCF 정도 되니까 앞으로 데이터 센터에서 필요한 가스의 양이 작년 수출량, LNG, PNG 포함해서 맞먹는다는 얘기거든요. 미국은 세계 최대 가스 수출국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데이터 센터가 미국에서만 계속 늘어날 것이냐라고 하는 거죠. 그건 아니죠. 중국도 마찬가지고요. 유럽도 마찬가지고 계속 사이즈를 키울 겁니다. 그렇게 되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의 데이터 센터의 규모와 영국을 포함한 유럽과 중국의 데이터 센터 규모가 필요한 전력량 규모가 거의 비슷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자, 그렇게 되면 미국이 하루에 46만 톤이 필요하면은 유럽과 중국 같은 경우도 대략 한 40에서 45만 톤 정도의 가스가 더 필요할 것이다라고 추론할 수 있어요. 그렇게 되면 야, 이게 향후에 다른 새로운 전력 공급에 대한 대안이 존재하지 않는 한 가스에 대한 수요는 데이터 센터만 놓고 보더라도 향후 2, 3년 후가 지나고 나면 상당히 빠르게 늘어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25년과 26년도 제가 천연가스 가격의 약세를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이유는 일단 유럽의 날씨가 겨울철에 따뜻했고 현재 러시아로부터 구매를 하지 않아도 재고 비축률이 상당히 높고 그리고 내년과 내후년 25, 26년도에 미국과 카타르에서의 신규 LNG 물량이 대규모로 나오기 때문에 일단 공급 과잉으로 인한 가격 하락은 불가피하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그것에 대한 생각은 여전히 변함없습니다. 다만 이 데이터 센터의 규모에서 늘어나게 되면 예를 들어서 26년 이후 27, 28년 정도 가게 되면은 가스 가격은 다시 상승 패턴으로 갈 가능성 매우 높다. 왜냐하면 미국의 가스 생산이 이것에 발맞춰서 같이 늘어나지 않는 한 공급 증가는 제한되고 내부 소비는 증가하면서 미국발 수출은 줄어들 가능성 상당히 높다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물론 데이터 센터가 예정대로 다 건설이 될 거야 라고 하는 부분도 계속 팔로잉을 해야 되는 부분이긴 합니다만은 현재까지 나온 상황, 현재까지 나온 뉴스를 종합해 보면은 어쨌거나 이거는 늘어날 수밖에 없다. 지금 미국 천연가스 가격 MMBTU당 1.8불, 유럽과 아시아의 한 5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는 가격이긴 합니다만 이런 부분들의 수요 증가를 감안했을 때는 이것도 2, 3년이 지나고 나면 다시 올라갈 개연성이 높지 않겠냐라고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